자, 이 이후에 우리나라는 19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올해 10월이나 11월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영웅 안중근이에요. 이 영화 개봉하면 요즘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가기 좀 힘들긴 하겠지만 선생님 마스크 그냥 쓰고 가서 보려고 해요. 이런 영화는 봐줘야 돼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영화 나오면 관심 깊게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안중근 선생님이 주인공이 아니시기 때문에 살짝 이제 가시고 다음번에는 안중근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 이후에 1919년에 고종 황제가 승하합니다. 승하라는 건 돌아가셨다는 말이고요. 근데 이 고종 황제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요. 일각에서는 고종 황제가 커피를 굉장히 즐겨 마셨다고 해요. 그 당시에 커피를 우리가 가베라고 불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가베 한 잔을 하셨는데 가베에다가 약을 탔는지 커피 한 잔 마시고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죠. 암살당하신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었죠. 자, 1919년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나요? 바로 그쵸? 3.1 운동이 바로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올해가 2020년이고요. 작년이 2019년도라 그랬어요. 2019년과 1919년 딱 100년 차이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이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자,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에 근거지를 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자, 근데 3.1운동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구죠? 누굴까요? 누구지? 네, 바로 유관순 열사죠.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영화도 있어요. 바로 한거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아마 작년, 여기 써있네요. 2019년 2월 27일에 이제 개봉이 됐고요. 선생님은 그때 이 영화를 영화관 가서 봤어요. 아까 또 얘기했듯이 이런 영화는 재미를 떠나서 봐줘야 돼요, 우리가. 자, 이 영화는요, 유관순 열사가 3.1운동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죠. 서대문 형무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딱 형무소 안에서의 그런 삶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 영화를 보고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요. 어떻게 이 어린 소녀를 그렇게 고문을 하고 괴롭힐 수 있을까? 그냥 단지 나라를 찾고 싶었을 뿐이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서대문구에 가면 서대문 형무소가 지금 있어요. 아마 거기가 서대문역인가요? 서대문역인가? 서대문역에서 내리면 바로 서대문 형무소와 그 서대문 형무소 공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꼭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가끔씩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고 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걸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그 해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고 했죠. 어디에? 중국에서. 왜 조선 땅이 아니었을까요? 왜 대한제국 땅이 아니라 중국에 세웠을까요? 일본의 눈을 피해야 됐기 때문이죠. 자, 임시정부와 관련된 영화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소개해 주고 싶은 영화는 바로 이 두 영화예요. 밀정과 암살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밀정과 암살은요, 같은 인물을 서로 다른 배우가 맡아서 이렇게 연기를 했기 때문에, 밀정에서의 누구가 암살에서 누구네? 하고 이걸 비교하는 재미가 정말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암살은요, 실존 인물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실존 인물들을 연결시켜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한데요. 한번 보면은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연, 우리가 잘 모르는 독립운동가죠. 이 남자연은 바로 이 전지현이 맡았고요. 그리고 김원봉은 원래 김구 선생님보다 더
많은 활약을 하신 독립운동가인데요. 우리나라가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남한과 북한이 나뉘면서 북한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김원봉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김원봉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 김원봉 선생님은 영화 암살에서는 조승우 배우가 맡았어요. 그리고 우가키 가즈시게라는 일본인은 이 배우 근데 이름을 모르겠네요. 이 배우가 맡았고요. 그리고 이완용, 와, 진짜 을사오적의 한 명이죠. 그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보면 이완용 나오죠. 누군지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바로 요 사람. 이완용 바로 이 배우가 맡았고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바로 이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암살을 보면서 저 사람 나오네? 저분 나오네? 독립운동가 나오네? 저 나쁜 놈 나오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영화 암살의 한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는요, 김구 선생님은 좀 어린 편이었어요. 그래서 도전 안창호 선생님을 그냥 무조건 찾아가서 그냥 제가 이 임시정부의 문지기 역할만이라도 해주세요 라고 했대요. 진짜 문지기 역할을 줬을까요? 아니요. 문지기 역할은 너무 심했고 그 다른 역할을 주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안창호 선생님 이후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 임시정부의 주석을 맡게 돼요. 자, 그 이후에 1931년도에는 한인애국단이 창설이 되고요. 이 한인애국단의 단원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도시락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가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1932년에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이제 일어났죠. 근데 이 두 명 의거에, 그러니까 이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의 의거의 뒷배우가 바로 김구 선생님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일본은 김구 선생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뭐라 그래야 되죠? 현상금을 걸었는데 그 당시에 60만 원이라는 현상금을 걸었다고 해요. 야, 60만 원.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때 당시에 60만 원은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얼마 정도였을까요? 얼마일까요? 60만 원이니까 600만 원? 6천만 원? 6억? 다 아니에요. 바로 300억이래요. 엄청나죠? 정말 300억이라는 지금의 화폐 가치로 300억이라는 현상금이 걸려 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힘들고 그랬으니까 그 돈 때문에 이 김구 선생님을 막 이렇게 일본에게 보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밀정이라는 영화 보면 밀정 자체가 한마디로 숨어서 있는 스파이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밀정들을 찾기 위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김구 선생님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의 독립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광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일본의 원자폭탄이 똥 하고 터지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광복을 하게 된 게 아니어서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때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리고 뭐 대한광복군과 이런 것들 한국광복군을 창설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긴 했는데 조금만 더 늦게 좀 폭탄이 터졌으면 우리나라가 스스로 독립을 했을 텐데, 근데 이 우리나라가 스스로 독립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쪽은 소련이,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죠. 뭐 러시아랑 소련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소련이 점령을 하게 되고 남한은 미국이 점령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막 싸워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끼리. 남한만 총선거를 하자. 아니다. 남한과 북한은 같이 총선거를 해야 된다. 우리는 한 나라니까. 그때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남한이 만약 따로 총선거를 하게 되면 남한과 북한은 서로 총부리를 거누면서 서로 싸움이 될 것이다. 한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모두 함께 총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남한만 총선거를 하게 되고 그때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오르게 되죠. 자, 그 이후에 남한이 총선거를 한 시기가 바로 1948년이고요. 자, 그 전에 1945년에 우리나라가 광복이 됐죠. 1948년에 남한이 총선거를 하게 되고 바로 그로부터 1년 뒤인 1949년에 김구 선생님은 육군 대령인 안두희에게 암살을 당하게 돼요. 자,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혈의가 있는데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100번 김구 기념관에 가면 직접 볼 수 있어요. 김구 선생님이 그 당시에 암살당할 당시에 입고 계셨던 옷인 거죠. 만약에 김구 선생님이 계속 살아 계셨다면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 우리 100번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영화들을 함께 보고 드라마도 같이 보면서 학습을 했는데요. 어땠나요? 그냥 책에서 보는 것보다 더 재미는 있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찾아올게요.